안녕하십니까. 통일교육자담의 2부 통일교육 어떻게 하지 진행을 맡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오범호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 혹은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통일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80% 이상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통일교육의 현황 그리고 우리의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성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박형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박성춘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통일교육 그리고 다문화와 국제윤리 관련 연구와 강의를 맡은 박성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학교 도덕교사로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직접 학교 현장에서 가르쳤고요. 지금은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에는 통일교육연구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박형빈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형빈입니다. 저는 윤리교육과 내에서 도덕교육 그리고 윤리교육,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10여 년간 현장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탈북한 학생들을 만나서 탈북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이 학생들과 함께 윤리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학생들과 윤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를 개설을 해서 탈북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교수님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통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통일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통일교육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정의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교육이 무엇인지 각각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은 앞으로 좀 논의 진행하는데 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성춘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일이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고 교육도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데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통일에 대한 교육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통일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남북 관계 그리고 다양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높이고 좀 더 파악을 잘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통일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 교육이라고 하면 미술은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내가 미술 활동을 하면서 나라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통일 교육도 통일에 대한 교육 그리고 통일을 위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통일 교육이라고 글을 쓰고 분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는 통일교육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통일교육이란 분단을 다룰 수밖에 없죠. 남북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단을 넘어서서 통합에 대한 교육,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통일에 대한 교육 또 통일을 위한 교육이라고 우리 박성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박형빈 교수님께서 통일 교육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상당 부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동안 통일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측면에서는 오해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일 교육을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주로 많이 접근이 되어왔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통일 교육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통일 교육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죠. 말 그대로 교육이라고 한다면 피터스가 이야기한 그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피터스는 교육받은 사람은 과거와는 다른 이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가치를 지향하게 될 거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통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통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통일의 과정,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과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통일교육 하면은 통일의 파트너로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도 마찬가지로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교육이 통일교육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한 이해 교육을 통일교육과 등치시켜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통일교육의 외연의 확장이라 할까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통일교육 개념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일을 할 때 북한에 대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이겠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북한 주민을 이해한다면, 그런 차원에서라면 보다 더 북한 이해에 방점을 둘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과거 우리가 해왔던 북한의 정치라든가 북한의 경제라든가 북한의 지리라든가 이와 같이 외면적이고 체제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구조화적인 것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둔다면 그런 식의 의미에서의 북한 이해 교육은 통일 교육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 교육이 그 체제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통일 교육의 지형이나 내용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일 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 혹은 또 목표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왔구나 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조금 교육학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섰느냐, 그리고 그 정부가 어떠한 통일 정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통일 교육에서 이제 민족 공동체성 혹은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일 교육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에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혹은 또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국가나 혹은 또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나요? 몇 년 동안 탈북 학생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남한의 소위 말하는 남한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이들이 더 많이 사용한 단어가 민족, 뭐 우리, 뭐 조선, 우리는 하나야,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우리가 통일을 지향점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하나가 되고자 한다는 어떤 큰 틀이죠.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큰 틀을 위해서 우리가 그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통일교육이 통일만 다루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공존을 다루고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교육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교육에서 가르쳐야 될 그 내용들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박성춘 교수님, 그 통일교육의 내용을 이제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나 원칙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통일 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쩌면 분절적으로 주제 중심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일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죠.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은 내용 체계로 볼 때 특별한 이론에 기초했다기보다, 특별한 철학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통일 정책에 기초했기 때문에 내용 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평가입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통일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이냐. 물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 구성의 원칙으로 본다면 이론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 철학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방금 전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통일교육이 이론에 근거해서 내용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일교육이 이론에 근거하다 보면 자칫하면 너무 지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할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일교육에 있어서 과연 그런 지식이나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태도나 가치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통일교육에서 그런 다른 인지적인 요소 외에도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통일교육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통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그러면서 동시에 통일의 일종의 통일 심리학, 도덕 심리학처럼 통일 심리학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통일 교육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통일 시민성, 우리가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을 갖춘다고 본다면 그 시민이 갖춰야 될 모습에는 가치의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 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식, 여러 가지 지적인 차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역량의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과 가치와 덕, 역량의 차원은 기존의 이제 지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이해교육으로만 생각했던 통일교육의 차원을 보다 한 차원 더 이렇게 일종의 이제 신 패러다임이겠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이 정서일 수도 있겠고, 타인과의 공감의 능력도 될 수도 있겠고요. 이해의 능력도 될 수 있겠고, 또 통일된 이후 지금도 독일은 통일 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통일은 아직까지도 통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도 통일의 모습은 굉장히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여정 가운데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과정 혹은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가 더불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나름의 문제 해결력과 같은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통일 교육에서 필요한 5가지, 이 어떤 통일 시민성이 갖춰야 할 5가지로 가치와 덕과 정체성과 역량과 지식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가르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는.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그 통일 교육을 할 때, 뭐 내용도 다양하겠지만 그 내용을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의 어떤 궁극적인 원리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한테 하신 질문이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어려웠고요. 지금 현재 사범대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곧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가 될 예비교사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어렵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제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3명이 있는데, 우리 3명의 통일에 대한 또는 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감수성, 가치관은 같을까?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박형빈 교수님께서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으실 수도 있고, 교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별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각각 서로 다른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역량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추가해가지고 이제 역량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학생들에게 맞는 학생 중심의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영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 교육을 하잖아요. 체육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서로 다른 단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학생 중심의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방법은 또 한편으로 학생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단계에서 스스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구성할 수 있는, 즉 교육학적으로 볼 때 구성주의에 기초한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의 단계에 관계없이 주입을 하지 않았나, 지식 중심의 통일 교육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혹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통일 교육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저는 창의적인 통일 교육, 비판적인 통일 교육, 이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교수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배우던 통일 교육이 비판적이었나요? 우리가 창의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나요? 우리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이게 하는 것이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 반 아이가 15명이 통일을 원했는데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17명이 통일을 원하면 제가 통일 교육을 잘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 국가가 원하는 통일에 대한 이념을 우리 어린 4학년이면 몇 살인가 11살짜리 아이들에게 생각을 굳이 막 순간순간 바꿔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의문을 던지고요.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면서 그러면서 구성주의에 기초한 그러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성준 교수님께서 이제 창의적이고 혹은 또 비판적인 그런 통일 교육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으로 반영될 때는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통일 교육에서 혹시 선생님들, 현장에서 이제 그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적용 가능한 그런 통일 교육의 어떤 구체적인 교수 모형의 예를 좀 들어주시면 아마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향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할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인성의 7, 80%가 거의 형성이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할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갖게 될 그런 지향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일한국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통일한국의 그런 모습의 지향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학자로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는 또 별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피퍼시 같은 어린이 철학, 리맨의 어린이 철학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 혹은 최근에 게이미피케이션처럼 이렇게 최근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반영한 그런 교육의 방법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크라테스식의 그런 대화형, 발문. 그래서 저는 그 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입장에서는 통일이라는 게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도덕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도덕과 미시도덕이 있는 것처럼 통일의 거대 담론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통일의 일은 본인하고는 너무나 먼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가 북한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덕적 상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상상을 통해서 너가 만약에 어떤 6.25 전쟁을 겪은 그런 세대로서 너의 부모님이 혹은 너의 친지가 혹은 북한의 어떤 지역에 있다면, 혹은 너의 할아버지가 그 북한의 어느 지역에 계신데 가서 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혹은 너가 북한 이탈 주민인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혹은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존중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이 유린된 어떤 부분에 살고 있는 한 A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가 있다면, 그 A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온전히 그 A만의 문제인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가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 방법으로 피포시, 미디어 리터러시 아니면 대화형의 수업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받았던 통일교육의 내용들이 되게 보면 좀 지루하거나 좀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약간 좀 실패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통일교육이 이제 다양한 그런 또 창의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은 아마 학생들이 좋아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박성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따지면은 그 통일교육을 받은 이후에 통일을 해야겠다라고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것이 과연 좋은 통일교육일까? 이렇게 좀 의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우리 박성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통일교육이 좋은 교육일까? 통일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뭐 수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혹은 좋은 수업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네. 우선은 제가 아주 쉽게 비판적, 창의적, 구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어렵다는 것은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통일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까? 저도 제 스스로에게도 많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통일을 희망만 하면 통일교육을 잘한 것일까? 우리 모든 국민들 또는 우리의 대화를 보고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통일교육을 잘하는 것이지? 100%가 희망하는 통일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4학년짜리 11살 아이, 6학년 13살짜리 아이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통일을 희망을 해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통일이 되면 사회통합에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통일이 돼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즉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분단은 갈등, 통일은 평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분단이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서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 사회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분단 속에서의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의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지, 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심도 깊게 학생들이 교실에서 그리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교육이 통일교육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사인 나도 통일에 반대할 수가 있죠. 근데 대한민국에 통일교육을 하는 모든 교사들이 내가 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을 못해요. 부담되니까.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들 중에 일부 나는 북한이 싫어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를 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대충 때우고 지나가는 것이 통일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어떤 통일교육이 성공적이고 훌륭한 통일교육일까?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이게 태도의 변화가 갑자기 오지는 않잖아요. 깊은 생각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분단 평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 통합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를 학생들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오픈해 놓고 대화하는 그런 통일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로 정부에서 몇 %는 찬성하니까 잘했다, 몇 %는 반대하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사나 교육 연구자들이 따라갈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공무원들이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가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죠? 네, 사실은 많습니다. 그 통일교육의 긍정적인 측면, 통일 이후에 이제 어떤 긍정적 측면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다 함께 좀 고려하면서 뭔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능력들을 좀 키워주는 것이 통일교육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해주시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통일교육의 패러다임도 이제 이전에 이루어졌던 통일교육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통일교육하고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두 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교육의 앞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고 거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빈 교수님.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숙고와 성찰이 기반이 된 자아의 확장을 위한 통일교육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통일교육이 일종의 어떤 지식 전달이거나 가치의 주입이거나 일제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맞춤형의 교육, 예를 들면 상담 같은 경우 우리는 상담을 할 때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 그거에 맞는 그러한 상담을 하는 것처럼 통일교육도 일종의 뭐 윤리 상담이든 도덕 상담이든 어떠한 이름, 통일 상담이든 이름을 빌려서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러한 통일에 대한 생각, 어떤 고민, 그리고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발문형의 그러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의 통일 교육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점,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만들어진 것을 전달하기에 굉장히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작 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무엇일까? 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남한 주민에 대한 그런 생각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시각만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그 숙고와 성찰을 기반으로 한 자아의 확장의 어떤 통일교육,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미래로서 온, 미래 통일로서 온,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르는 이제 탈북 학생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3만 명을 훨씬 넘어섰는데, 근데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생각하면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체제의 여러 가지 성격에 의해서 탈출을 했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때문에 남한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 이후에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 이탈 주민하고는 다른 성향과 성격을 또한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체제에 순응하거나 혹은 그 체제에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북한 주민들이 3천만 명이 더 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통일교육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통일교육의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패러다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전환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과 지금과 같은 다문화 글로벌 시대의 통일교육을 약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자. 우리가 분단 시대에 분단의 이데올로기가 너무 심했을 때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공, 또는 북한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안보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문화 시대는 차이, 다름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은 우리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하나가 되는, 정말로 이제 그 개념에 맞는 차이를 존중하는, 남과 북의 이념이라도 차이를 존중하는 통일의 그 논의로 넘어가는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일 것이다. 요거 한 가지. 나머지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통일교육,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중국의 학생들에게, 브라질의 학생들에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친다고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이 내용은 잘 썼어 라고 인정을 해줄 것이냐. 어쩌면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우리만의 리그였을지도 모릅니다. 통일교육이라고 해놓고 한반도의 남쪽 부분에서만 통하는 통일교육일 수 있어요. 통일교육이면 우리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평양에서 가르쳐도 인정을 해야 되죠.
중국, 영국에서 가르쳐도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남북이 통일이 되겠구나. 세계 평화라든지 글로벌 시민, 세계 시민이 될 수 있겠구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들만의 리그, 대한민국 내에서만 통하는 통일 교육이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하면 세계 시민 교육, 글로벌 에듀케이션의 차원에서 또는 멀티컬처럴 에듀케이션, 다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다른 체제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은 분단 시대의 통일 교육에서 다문화 글로벌 시대의 통일 교육,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만 통하던 교육에서 세계 어디서다 통하는 통일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일 교육이 나 혹은 또 우리 중심에서 이제 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말씀 감사하고요. 이어서 그 다른 두 분의 패널분을 모시고 또 통일교육의 실제, 또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점,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현황, 그리고 또 학교의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두 분,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두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통일 관련 업무를 학교 현장에서 맡고 계신 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신변보호를 위해서 성함과 이제 그 화면을 좀 별도의 처리를 했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양초등학교 천서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장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학원에서 통일교육 관련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천소미 선생님. 네, 저는 가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통일교육, 여기 서울교육대학원에서 통일교육을 전공했고 매월 2번씩 탈북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장 선생님께 좀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장 선생님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 뭐 다른 말로 또 탈북민이라고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통일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많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통일 혹은 또 바라보는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탈북민들이 바라는 통일이라고 할 때 남과 북이 적대와 불신을 넘어서 공존과 공생의 의미로 서로 화합을 하는 그런 날이 가까워오면서 원만한 통합을 이룬다면 다시 고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가까워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탈북민으로서 생각하는 통일은 고향을 다시 보는 날이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소미 선생님도 그 탈북 학생들 자주 만나신다고 했는데 탈북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하고 또 그 만나는 입장에서의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이 조금은 닮은 부분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통일이나 통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가요? 제가 막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통일이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일단은 통일 이후에 한국이 뭐 연방제가 될 건지 뭐 연합제가 될 건지 아니면 뭐 되게 그냥 완전히 하나의 나라가 될 건지 그런 것도 막 너무 안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과 북이 너무 이질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탈북 학생을 만난 선생님들 혹은 탈북 학부모님을 만난 선생님들은 약간 너무 다른 문화에서 오는 그런 피로감을 조금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만나봤을 때 더 통일이 되면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통일이 저희 이렇게 북한과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이런 여러 나라의 뭐 압박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하면 할수록 통일이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선생님들이 그냥 관심이 점차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떠세요? 그 박형민 교수님, 그 통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되게 다양하고 또 그들이 또 다 통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요. 이 통일 교육의 차원은 우리가 고유성, 특수성을 함께 생각하면서 동시에 보편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그 다양한 관점들이 어떠한 고유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될 그런 보편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과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천선희 교수님, 선생님 지금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하면서 수업 잘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시나요? 혹시 뭐 진행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들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로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들도 약간 주입식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름의 학생들한테 좋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장 선생님, 그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이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또 통일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 선생님 관점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일단 통일 교육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탈북민 출신의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 주재해 있는 그런 경우에는 통일 교육이 좀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가서 제가 이렇게 통일 교육 수업을 나가는 경우에 물어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거나 혹은 짧게 들었다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학교의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통일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길어서. 예. 네, 두 분 선생님께서 그 통일교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가장 큰 게 제도적인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성춘 교수님, 그 통일교육 잘 하려면은 이런 제도적 한계도 좀 보완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특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통일교육 잘 하려면은 무엇이 좀 선행돼야 될까요? 국가가 통일 교육적 요소들을 정말로 냉정하게 잘 돌이켜봐서 통일을 위한 통일 교육이 되어야지, 교사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통일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박성춘 교수님께서 통일교육 잘 하려면은 국가교육과정 차원에서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네 분께 좀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금 같은 이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일교육 잘 하려면은 그리고 또 그 결과로서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네 분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이렇게 하면 통일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끝으로 좀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 선생님부터. 저는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연수를 좀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뭐 한겨레 중고등학교 가서 그 학생들과 만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뭐 파주 이런 그런 곳에 가서 전망대, 땅굴 이런 데 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다양한 연수를 제공해서 교사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 선생님. 2000년대 초반부터 통일 교육을 하면서 탈북민 강사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보편화되다가 후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그 통일교육 강사들이 자질과 좀 관련이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탈북민 통일교육 강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민 교수님.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지 않을까. 과거의 통일에 대해서 맨 처음에 아까 통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분리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해왔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통일 교육은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이어야 하고 사람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통일 교육은 궁극적으로 통일 시민성을 길러줄 수 있는, 갖춰줄 수 있는,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의 통일한국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교육자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성춘 교수님. 참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으신가요? 라고 저는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교육을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그냥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통일교육의 목표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을 교육으로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족 공동체적 북한관, 평화유지적 안보관,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통일관, 지속가능 발전 통일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한국관, 그리고 공전 공영을 위한 세계관. 통일교육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희망하는 통일은 오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4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통일교육의 현황, 그리고 우리의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천 선생님과 장 선생님에 대해서 통일교육 그 실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선생님. 네, 그 질문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천 선생님께서는 현장 교사로서 도덕 사회과에서 통일교육 수업을 교과와 병행해서 진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강사의 의미로 또 탈북민으로서의 경험담을 통해서 현장에 계시는 천 선생님과 같은 도덕 선생님들과 팀티칭으로 하는 초빙 강사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보다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천 선생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 팀티칭은 한 적은 없고요. 일단은 제가 현직 교사로서 이제 나만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은 뭐 1학년 통합에도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다른 점, 같은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뭐 통일의 바람개비를 날리면서 통일 의지를 다지는 이런 거 하고 이제 4학년, 6학년에서는 어떻게 분단이 되었는지 그리고 분단의 어려움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 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친구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강사분이랑 이렇게 팀티칭을 한 적은 없는데 외부 강사로 오셔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주는 걸 들은 경험은 있어요. 그러면 약간 북한에서 있었던 얘기를 아이들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통일된 한국의 모습 같은 걸 얘기해 주시면서 아이들한테 통일 의식을 약간 고취시키는 그런 식으로 외부 강사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통일교육의 목표나 내용들도 변화하고 있고요. 또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통일 한국에서 슬기로운 통일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이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